외관복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올해는 1873년 자이반 타이반으로 초량 외관이 문을 닫은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올해를 역사 속에 묻혀있는 초량 외관의 문을 다시 여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감히 제안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의 대지만은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시 지역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 다시 문을 열어 현재 많은 이들로부터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자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연 환경은 우리나라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 문화유산은 서울이나 경주 등에 비해 너무도 빈약한 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복원된 초량외관은 부산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문화유산으로서 부산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초량외관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 굳게 잠긴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일 외교의 중심이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이고 또 한일 무역 교류의 시발점이고 한일 간의 역사 흔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특히 이 용산공원 일대는 인근 11만 평 규모의 초량외관이 또 있었던 곳으로서 또 일본과 조선 간의 교역이 성행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관 주변에는 일본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또 형성되었던 또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량외관을 복원하는 데는 또 우리 구만의 지금 노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이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정말 뜻깊은 그 심포지엄 행사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초량외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초량외관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외무역 등 그 장구 역할을 한 나가사키의 대지마의 복원 과정과 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심층적인 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외관 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대 도시들은 매우 우리나라 도시들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종로 뒷모습이고요. 부산인지 창원인지 울산인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짓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또 시민 정서적으로 또 도시의 어떤 경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사하게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닮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초량외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산 고갯길을 따라서 부산 진성과 또 두모포 쪽과 그리고 또 영가대 쪽으로 초량외관이 존재를 하는 그런 과거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그냥 껑충 뛰어서 바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근대가 텅 비어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光栄なことでございます。一方でこの出島を語るときにどうしても日本の歴史を避けて通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ではまず長崎の紹介、長崎の位置でございますが、長崎は日本の47都道府県の
一番西ですね、一番西に位置しておりまして、海岸線は、北海道、この北海道よりも長い海岸線は日本で一番長い県でございます。戦後は一転して平和国家の建設を目指し復興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原爆の惨劇も街の中ではほとんど見られることがないほど復興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中で出島の復元も進んでまいりました。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그 교수님 발표하고 또 보건 사례로서 나가사키의 대지마 그리고 다시 또 철양회관 이게 다 똑같이 연결이 되고 또 이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상당한 세월을 기간해서 토지 매입부터 해서 현재까지 복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뭐 거창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뭐 조금 더 부분적인 것도 간수가부터라는 데서 조금씩 뭔가 우리가 찾아내고 갖고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량 외관에 대한 복원에 대한 앞으로 21세기의 멋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가능한 그런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出島が日本で唯一の西洋との関係を維持したという表現は少し、矛盾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が 아시다시피 초량외관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창구였었고 대등한 성신교련의 정신으로 200년 동안 한일 평화시대를 놓는 주춧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1세기 이 공정 공영의 질서를 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초량외관의 일부라도 이래 복원을 해놓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구원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신감과 또 교수님의 말씀처럼 국제교류와 물류 중심 부산의 이 원류 상징성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의 힘도 빌려야 되고 또 시민 모금 운동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곳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백산거리 주변의 어느 특정한 공간에 부산 초량 외관 연구회의 어떤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계속 연구 작업과 가공하는 작업들 또 이런 세미나와 학생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이 저는 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복원에 대한 가능성을 일본처럼 50년은 아닐 것이고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끌고 나간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대 역사관에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근대 역사관에 가보시면은 주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뭐 강화도 조약 1876년부터 1945년까지 정도가 그러니까 불과 한 70년 정도의 역사가 아주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 동안이 부산이 어떻게 침략의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로 활용이 됐는가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이 지금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물류라고 하는 것과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는 조선업도 있었고 또 제조 경공업도 있었지만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또 국제성과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저는 물류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出島のすぐ横には対馬の蔵屋敷がありまして、対馬の蔵屋敷では、優先的にオランダ船が持ってきたものを仕入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特権がございました。でそれで仕入れたものには、水牛の角とかですね胡椒であるとか淡木といった染め物、衣類を染める材料になるものこういったもの、主に東南アジアのものを、オランダ船が運んできたものですがそれを、
出島から対馬藩が、調達して、これを対馬経由でこの和漢の方に持ってきて位置に出していたと。 특히 그 강동진 교수님의 도시공학적인 접근에서는 저희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많이 듣고 일하는 것보다 일단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초량 외관의 기념을 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어디 하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부 현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유재산인 집이란 저희가 이게 여기도 지금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자유재산 다 사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가사키에서도 분명히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싼 부분이 있으니까 자유재산을 에도 가로 경관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 투자가 있었을 걸로 지원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든지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오셔서 소중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和漢を、復元す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の必要性というのをですね市民の心の中にまず復元する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必要になっ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それに長崎でもそれに時間がかかったので土地を買うのに50年か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량회관 센터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좀 작더라도 그 백산거리 언저리에 어느 공간에 아지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항상 그 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앞에 백산거리가 자연적으로 초량 외관을 특화할 수 있는 거리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겁니다. 이 초량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인 어두운 역사였지 근세 시대에는 어두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복병막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문물의 교류가 활발한 이러한 어떤 그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부산 초량외관 연구회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나가사키 대지마를 복원한다든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대지마 복원 연구회 같은 어떤 순수한 시민단체가 있는지 그쪽에서 그런 시민단체들이 대지마에 대해서 활발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심포지움을 하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별도로 있는지 70年から80年代ですねその頃は復元を今のように日本では NPO 団体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団体はあまり活動してなかったのでどうしても行政が主体的に行政が中心にやっていたというのがスタートでございます。 서양의 성공적인 이러한 사례들 보면 항상 시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항상 프렌드 오브로 시작하더라고요. 프렌드 오브 초량외관 이러면 초량외관의 친구들 이런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프렌드 오브 초량외관은 시민들이 그 어떤 프렌드 오브 센트럴 파크 그러면 그 센트럴 파크를 지키고 지금 현재는 운영 관리의 주체로 활동을 하는 요즘 얘기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공과 민이 함께하는 그런 운영 관리를 하니까 죽어있는 공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공원으로 움직여 가더라고요. 근데 그 출발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또 초량외관 연구회 같은 그런 모습 출발하는데 나가사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좌장이신 박하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적인 무역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교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대지마 쿠라야시키 안에 있는 츠시마 쿠라야시키는 나가사키에 있던 모든 물류들이 전부 다 츠시마를 거쳐서 부산 외관을 거쳐서 서울로 상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물품 중엔 향목, 소목, 용례 등등 약용하고 하다못해 칼 손잡이를 만드는 어피까지 전부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라는 것은 홋카이도에 표착했던 사람도 반드시 송환이 될 때는 나가사키를 거쳐서 송환이 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예로 제가 최근에
그 울산에 옛날에 그 이제 학성공원이라 했습니다. 거기 학성공원에 울산 외성을 최근에 그 이제 연구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외성을 복원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 초량외관을 제대로 전시관이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관광적인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더라도 이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그 일본 관광객 유치가 이 저희들 그 관광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바탕은 일본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그 강동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그 초량외관 자체의 어떤 부산의 과거의 또 지금의 물류도시의 원류로서 이미지를 갖다가 그걸 맞추는데 가장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초량외관을 복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형 상품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을 갖다 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지식도 얻었고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어떤 영감이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고지영을 마칩니다. 예, 전체 박수. 아니. 천천히 하면 되세요. 자, 초랑이가 화이팅!